네, 안녕하세요. 이은자 세무사입니다. 저와 함께 2025년 법인세 신고 대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중에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은자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좌는요, 이렇게 5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24년에 개정이 이미 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예, 적용이 되고 있는 중에 특히 조특법은 연도 중에 보기보다는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또 더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올해 24년도에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좀 점검하는 그래서 개정세법 파트가 먼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특법은 보면 이 지원하는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 관련해서 활동 관련해서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마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고용 증대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통합고용세액공제일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세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이 독립성 요건 중에 외국법인의 경우에 그 자산총액 계산하는 방법을 좀 명확하게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은 이제 규모 기준, 그 다음에 또 자산 총액 기준, 그 다음에 또 업종 기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립성 기준 해서 기준을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독립성 기준에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뭐 이런 경우 그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외국법인도 해당이 돼요. 그 외국법인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건데, 자, 그 외국법인의 경우에 혹시 이제 이게 외화로 표시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5천억 원을 계산하느냐. 그래서 자산 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 종료 현재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금액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다른 이와 유사한 어떤 외화 표시, 자산 또는 부채 등에 대해서 환산하는 규정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으니 그와 걔를 같이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예규로 풀던 걸 명문의 규정으로 넣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이 정해져 있죠. 조특법 7조에. 그런데 그 법인세 앞에 법인세법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4년 7월에 개정됐거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 업종을 좀 일치하기 위해 좀 개정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대상 업종이 그 조특법 7조에 보면 48개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 보면 그 밖의 과학기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타 과학기술업으로 좀 명칭이 좀 정정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를 합리화했다 돼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보면 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그 경비 지출액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인건비가 과거에는 인건비 중에 퇴직금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좀 4대 보험료에 관련된 거는 그 규정에는 사실 열거되어 있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규로 4대 보험료도 회사 부담분은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은 했지만 그것이 명문의 규정에 없었던 걸 그죠?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넣었다 규정에 명확하게. 그래서 4대 보험, 4대 보험이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인건비 범위에 넣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어떠한 연구 인력 개발이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 중에 신성장 원천 기술 대상 그냥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율은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율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럴 때 요 기술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분야를 좀 확대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도 더 많이 확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이 기술이나 분야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 추가하고 또 확대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중에서 신성장 원천기술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전략기술이거든요. 국가전략기술 대상인 기술도 7개 분야에 62개 기술 열거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개 분야에 66개 기술로서 기술을 4개 신규로 더 추가하고 하나는 확대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 산업 등을 얘기합니다. 그와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R&D 관련,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원래는 23년 말에 끝날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해주자. 그래서 3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기한을 26년 말까지로 연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하다 보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과세 특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3년 말에 적용 끝날 거였는데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내용은 동일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연구 인력 개발 지원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요. 또 추가 공제 요건을 규정했다 돼 있고요. 요새 지금 뭐 K-팝 또 뭐 K 문화, 뭐 한류, 해서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이게 물건만 팔아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 문화를 이제 보급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이제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이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 영상 컨텐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있고 OTT 그죠 컨텐츠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 등등등이요. 공제율이 기존에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본 공제, 추가 공제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제율도 더 높였어요. 기본 공제율도 높였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공제율도 또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보시면 봐봐. 그리고 국내 제작비 비중 중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작가, 스텝,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을 80% 이상 할 것. 그다음에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을 80% 이상 할 것. 후반 제작 비용 중, 그러니까 촬영 다 끝난 다음에 편집을 하든지 뭐 영상을 더 입힌다든지 무슨 이렇게 특수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 또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일 것. 그다음에 주요 이런 IP 중 3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겠다.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외국 배우 쓰고 외국 기술 쓰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국내에서 다 웬만히 해결하면 그에 대해서 세액 공제 많이 해줄 테니까 국내 배우 쓰고 그죠? 국내 이런 촬영 기술자들 쓰고 이렇게 스텝 쓰고 기술 이용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런 산업에 국내 기술이나 국내 인력을 많이 활용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원래는 이제 끝날 일이었죠. 그런데 24년도에도 한 번 더 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적용 시기, 이제 전환하는 이런 시기, 이런 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 요건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거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에 대한 통합 고용세액공제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을 보완했다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 뒤에 가서 고용지원에서 뭐 나올 일이겠지만, 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1명이고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치고요.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개정된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 출산 휴가를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대체할 인력을 또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각각 1명으로 봤단 얘기예요. 종전에는. 그랬더니 좀 불합리하다. 왜?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의 공석에, 그죠? 이 사람이 들어가고 비어있는 자리에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역할은 하나인데 두 사람을 다 들어간 사람도 공제 대상이고 와서 대체 인력도 공제 대상이면 이거 뭔가 그죠? 좀 약간 계산이 좀 그죠? 그렇다고 하다 보니 이거 좀 보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출산휴가자와 출산휴가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출산휴가 간 사람과 이 대체 인력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수를 계산해라. 그게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그 방법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개정세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음 강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